26년 추석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소식이 잇따르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1인당 수십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국민이 똑같이 받는 지원금은 아니라는 점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에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석 민생지원금은 전국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과 지역 상황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추석지원금이나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사 제목만 보고 전국민 지급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시청이나 군청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지원금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도에 거주하더라도 어느 신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구 전체가 받는 금액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에서 4인 가족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대상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이라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120만 원이 될 수 있고 1인당 20만 원이라면 최대 80만 원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지역의 지급 금액과 대상 조건입니다. 지원금 관련 소식을 볼 때는 지급 확정과 지급 추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 계획이 발표됐더라도 예산 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더라도 관련 조례나 추가 경정 예산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한다는 뉴스만 보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 대상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역별 민생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뿐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기준일에 해당 지역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지가 핵심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기준일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일 이후에 전입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전입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준일 당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었지만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출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지는 지역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 역시 지역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곳도 있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현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매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 지역화폐 가맹점이나 전통시장, 음식점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제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에는 사용기한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받았다고 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지원금이 소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지역이라면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함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모든 지역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전화로 방문 신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야 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확인 서류,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왔더라도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의 공식 공고를 보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자신의 지역명과 민생지원금 또는 민생안정지원금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찾기 쉽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도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급 대상인지 애매하거나 최근에 이사를 했다면 주민등록 기준일과 전입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부 24의 혜택 관련 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안내 페이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금은 서로 다른 제도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민생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면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별로 중복 지원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안내한다는 문자 메시지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하거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스미싱이나 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원금 문자를 받았다면 문자 속 주소를 바로 누르기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같은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경우 주민센터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내가 사는 지역에서 민생지원금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고 지급이 확정된 사업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주민등록 기준일과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지급 수단과 사용기한까지 차례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26년 추석 민생지원금은 지역별로 지급 여부와 조건이 다르고 앞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시청 시점에 최신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놓치기 쉬운 지원금과 생활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